안녕하세요, 홍닥터예요. 오늘은 저희 프레쉬의 전문 수술 분야인 지방 흡입 수술을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요. 특히 성형수술을 결정할 때 지방 흡입 수술을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Fresh PS.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눈과 코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겠지만 전 세계를 보았을 때는 지방 흡입 수술을 가장 많이 한답니다. 진료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몇 년 전에 어느 부분만 살짝 수술을 했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 이식하면서 지방을 뺐는데 이게 지방을 흡입을 한 건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료하다 보면 울퉁불퉁하거나 한쪽만 빼서 좀 비대칭이 있거나 아니면 함몰이 있거나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이 신경이 쓰여 재수술이나 보건수술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아서 바로 이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우선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지방을 빼는 수술을 할 때는 첫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방 흡입 수술을 너무 쉽게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지방 흡입 수술은 외부에서 보이는 흉터가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 큰 수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는가 봐요. 하지만 팔, 복부, 허벅지와 같이 신체의 한 부위를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그 부위의 피부 아래로 그 모든 면적을 수술하는 것이고, 조직의 손상 부위도 전체가 되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꽤나 범위가 큰 수술입니다. 눈 수술처럼 좀 작은 부위의 크기와 라인을 이렇게 맞추는 그런 수술이 아닌 큰 면을 깎고 다듬는 그런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각 방법 중에서 음각으로 조각하는 것과 좀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사실 이것보다 좀 더 어렵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 개방되어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조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 속에 있는 그 지방층들을 보지를 않고 단지 손에 느껴지는 그 두께의 감각과 조직의 느낌만을 느껴가면서 약간은 거친 장비를 사용하여 깎아내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튜브 같은 곳에서 한번 봐보시면 의사 선생님들이 팔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마구 쑤신다 그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자칫 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단지 그냥 휘젓는 것처럼 보이고 다소 격해 보일 수도 있지만, 수술하는 원장님은 그 기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 손끝에서는 어떻게 지방층만을 공략하고 지방을 어떻게 균일하게 깎아내기 위하여 손끝의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수백 번의 반복적인 팔 운동으로 어깨의 통증은 덤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지방 흡입 수술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파이프 같은 기구를 몸속에 넣어서 그냥 쓱쓱 하면 지방이 줄줄줄줄 나오고 볼륨이 그냥 줄어드는 것이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은 좀 더 많이 세심하고 어려운 그런 수술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난 후에 흡입한 부위의 조직에는 치유 과정에서 섬유 조직들의 흉살은 당연히 전체에 생기게 됩니다. 흉살이라는 것은 수술을 하면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자연 치유 과정입니다. 지방이 제거되고 난 자리에 이를 회복하기 위해 섬유 조직 등으로 조직이 대체되는 것을 얘기해요. 이 흉살 조직이라 불리는 이 조직은 질기고 딱딱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재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수술의 난이도를 결정짓게 하는 큰 요소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수술 부위에 있는 지방을 완벽하게 수술한다면 이 힘든 흉살 조직을 다시 수술할 필요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지방을 조금만 적당히 그냥 제거를 하고 지방 조직이 조금 남는다든지 부분 좀 울퉁불퉁하다든지 너무 과흡입을 해서 크게 패였다면 실제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 말랑말랑한 지방 조직만을 다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딱딱하고 질긴 섬유화된 조직들을 마치 바위를 억지로 뚫듯이 기구가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할 만큼의 어려움을 가지고 재수술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부드럽게 조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어렵게 수술을 진행해야 하고, 결과도 원하는 만큼 매끈한 라인이 안 나오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수술할 때부터 확실히
정확하게 완벽히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방흡입 재수술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 잘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절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최근엔 지방 분해 주사 시술도 많이 하고 부분적으로 주사기로 빼는 수술도 합니다. 만일 전체적으로 살이 많은데 위와 같은 시술을 부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저는 그다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앞서 말했듯이 소량의 지방 흡입이라도 조직의 손상으로 인한 흉살이 생기게 되거나 지방 분해 주사 등으로 인한 염증 반응에 의해 조직의 변성 등으로 인한 부분적인 유착 등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좀 완벽히 다시 지방 흡입 수술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경계를 매끈하게 만드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부작용 등을 교정하는데 더욱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죠. 비용 때문에 또는 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시술이나 수술을 선택을 하긴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결국 비용과 시간이 더욱 들다가 최종적으로 제일 안 좋은 상태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수술을 안 하고 다이어트만 해서 매끈하게 빼면 정말 좋겠지만 단기간에 필요한 체형 교정을 원하신다면 지방 흡입 수술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를 결정할 때는 정답은 하나, 확실하게 잘 되도록 수술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받으려면 당연히 지방을 확실히 최대한 제거를 할 수 있고 울퉁불퉁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신뢰감 있는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방 흡입 수술은 한번 실패를 하면 원상복구가 절대 쉽지 않은 수술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